답을 맞출 테니까 잘 보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5번, 16번에 4번, 논수형 1번에 1번은 5,2, 2번은 y는 5분의 2 x, 3번의 넓이는 2분의 7, 논수령 2번의 정답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 또 y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13. 논수령 3번의 정답은 32. 반드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답을 맞추고 모르는 거 해설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알았지? 1번부터 해볼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지. 집합인 걸 고르는 건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집합인 건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작은 짝수의 모임이야. 어떤 기준이 작은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되지 않지. 2번 맛있는 음식 기준이 다르지. 3번 봐봐. 1보다 작은 소수가 뭐 있니? 없지. 없는 거 우리 뭐라고 불러? 공집합이기 때문에 3번이 바로 집합이 된다. 수학을 잘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오면 무게중심은 X좌표, X좌표, X좌표 있잖아. 그 X좌표들을 모두 더해. 그래서 3으로 나눌 거야. Y좌표를 모두 더해. Y좌표를 모두 더해서 역시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 알았죠? 그래서 6과 0과 마이너스 3을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그 다음 3과 마이너스 3과 9를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3이 되겠지? 정답은 1과 3을 더해서 4가 되는 거고. 3번으로 넘어오니까 방정식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더하기 k는 0. 이거 원이거든?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개수가 똑같은 상태가 원이야. 얘가 원이 된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것 같아. 잘 봐봐. 이 x제곱과 마이너스 2x를 갖고 완전제곱을 만들 수 있지. 만들자. y제곱과 얘를 갖고 완전제곱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여기를 잘 봐야 돼. 는 남아있는 얘를 1로 넘길게. 이항할게.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상수항이 1 나오지 제곱하면. 얘도 제곱하면 9 나오잖아. 두 개에 10이 원래 이쪽에 없던 아이들이잖아. 이쪽에 10이 있으면 이쪽도 10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0과 이 오른쪽에 있는 10이 없어져서 원래 없던 게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을 왜 만들어냈냐면 완전제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아이들이었잖아. 이쪽에 있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반지름의 제곱이 얘잖아. 반지름이 굳이 얘기하자면 루트지 이렇게.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선 이 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음수가 돼서 안 된다.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따라서 k가 10보다 마이너스 k 더하기 10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10보다 작아진다. 자연수 k의 개수는 당연히 1부터 9까지 9개가 되겠지.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10이야. 이거 위의 점이라 그랬어. 체크. 위의 점 마이너스 3,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야, 그럼 이거는 공식화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얘를 어떻게 써라? 제곱이면 2개로 써라. 얘도 완전 제곱이면 접선을 구할 때 요령은 2개로 써라. 이쪽엔 그냥 써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에 마이너스 3 요 x좌표를 여기에다가 대입해라. 한쪽에다가.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더하기 2하면 몇 된다?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 있는 y도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다 y에다 한쪽에다 대입하자. 그럼 몇이 된다? 3이 돼서 3 써주고 y 빼기 3은 10이 된다.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넘어가 버리면 x고 3y가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21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넘겨서 y꼴로 바꿔버리면 y는 3분의 1의 x 더하기 7이 되어서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온다. 4번의 정답이었고, 그 다음 5번으로 넘어오니까 4y 더하기 1은 0이야. 문장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요 직선 맞지? 이 직선은 누구와? 4x 빼기 3y 더하기는 0과 무엇하고? 수직이고. 두 번째, 누구와? b 더하기 3x 플러스 8y 더하기 3 0과 무엇한다? 평행하다. 이 두 번 이용되는 건 이 식이야. 그러면 수직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모양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하고 x의 계수끼리 곱할 거야. 4a. y의 계수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12. x의 계수끼리 곱하고 y의 계수끼리 곱한 것의 합이 항상 수직일 땐 0이다. 공식. 그럼 x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얘가 3이 나온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여기가 3이 됐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와 얘가 이번엔 평행하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거 분의 x의 계수와 x의 계수를 분수를 만들고 y의 계수와 y의 계수를 분수를 만들면 8분의 4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돼서 얘가 같아져야 된다. 뒤에 있는 거 당연히 같지 않기 때문에 확인한 거고요. 요 식만 성립하지. 대각선 곱해주면 b 더하기 3이 6이 될 테니 b는 3이 나온다. 그래서 a와 b를 이번엔 빼니까 답은 0이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지. 넘겨서 6번으로 갑시다. 6번으로 오니까 x-1의 제곱 y 제곱은 이것이 이 원이 누구와 3x 더하기 4y 더하기 7은 0과 만나도록 이라 그랬어. 나는 이 문제를 그림으로 풀 건데 당연히 원이기 때문에 우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원이 되고 중심이 몇이니? 1,0 반지름 몇이니? k가 아니고 루트 k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난다는 얘기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요것만 제끼면 되지.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할 거냐 하면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걸 d라고 쓰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이 되기 때문에 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운 게 분모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고 절대값 시킨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0이 되고 얘 상수항 써주면 이렇게 나오지. 계산하니까 2 나오네. 따라서 우리의 거리가 이게 뭐가 된 거야? 이게 2가 됐지. 반지름은 루트 k지.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니? 짧거나 어떻게 되면 같으면 두 개는 만나겠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과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두 도형이 즉 원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양변 제곱하면 k가 되고 4가 되고 이쪽이 돼서 k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몇이 된다? 4가 되겠지. 최소값을 요구했으니까 4가 정답인 게 맞네. 그 다음 7번. 야, 좌표 평면 위의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라 그랬어. 좌표 평면을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여기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그릴 수 있거든. 그런데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2는 명확하게 일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일사분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왜 두 개 있을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동시에 접하네.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 일사분면에서 1,2에 접하는 원은. 그렇다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얘도 a가 되고 반지름도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심이 a,a고 요렇게 쓰고 반지름도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일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표현한 것이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냐 하면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2를 이제 대입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나온다고 해서 두 번을 푸는 게 아니고 한 번을 정확히 풀면 답이 두 개가 똑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1,2 대입하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게 1 빼기 a를 완전 제곱하면 a제곱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얘 제곱하면 a제곱 마사 a 더하기 4 나와서 얘 정리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더하기 5는 0이 나오겠지.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되지. 요 부분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게 아니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반드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 A가 뭐 나오니? 1. 그럼 1,1일 것이고 또 5,5가 바로 두 원의 중심일 것이다. 그때 두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도 1이지 얘 반지름도 5지 이쪽 원의 둘레 길이 뭐야?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2파이가 되고 여기에 둘레 길이 반지름 5이기 때문에 10파이가 돼서 두 원주를 더하면 12파이가 된다. A는 그래서 1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8번 갈게. 루트가 있고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문제가 이거 얘 이거 이 최소값. 야,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해야 되냐면 이런 걸 상상하는 거야. 여기가 x, y라는 게 있었어. 여기에 3,1이라는 점이 있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요거지.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봤을 땐 이거지만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한다면 결국 x, y와 3,1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건 자동적으로 같은 얘기가 되겠지. 누구와? 이 x, y와 또 누구? 2,4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의 거리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니 우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기서 3,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고 2,4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만약에 x, y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요거의 거리가 얘가 되고 여기서 요거의 거리가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더 짧겠니? 최소가 되겠니? 아니면 요게 아까 파란색보다 이게 더 작아지겠니? 노란색이 더 작아지겠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최소는 언제 나오겠니? 그 위에 x, y가 있을 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얘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의 최소는 요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의 최소 값을 구하랬으니 얘가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의 거리의 합의 최소가 되겠지. 2,4와 3,1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의 답이 된다. 3에서 2를 빼면 1에서 4를 빼면 제곱해서 9 이렇게 해서 루트 10이 정답이 된다. 9번 원이 주어졌지. x제곱 빼기 8x를 하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 됐고 y제곱 마이너스 6y를 가지고 하면 y 빼기 3의 제곱이 돼서 아까 한 것처럼 k는 1로 넘기고 그지? 여기에 16과 9가 나오니까 두 개 더하면 25지. 여기다가 그 25를 더해줘야 된다. 똑같이. 야, 그럼 얘는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의 거리라 했으니까 이 원을 이렇게 그려버릴게. x축을 그려버릴게. 이렇게 그리고 나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거의 거리가 몇이 된다 그랬어? 6이 된다 그랬어. 그림을 그리자. 그럼 중심 우리 알아 몰라? 알지? 4,3이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서 현의 직각으로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도 이등분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반은 6의 반인 3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봐봐. 4,3 이렇게 읽어내는데 4,3인 이 상태에서 얘가 몇이 되는 거 아니면?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과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는 3루트 2라고 피타고라스를 할 수 있겠고 그게 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다 루트 씌운 거가 되기 때문에 루트에 25가 여기서 3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양변 제곱하자. 마이너스 k 더하기 25는 18 따라서 k는 7이다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그지? 자, 10번으로 넘어와서 10번으로 넘어오면 세 점이 주어졌는데 세 점이 A가 3,5고 B가 마이너스 1,2고 C가 마 3, 마 3이라고 했잖아. 그지? 야, 그러면 삼각형을 예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낼게 선생님이. 얘를 A라고 주고 얘를 B라고 주고 얘를 C라고 줄게. 야, 문제 읽어보니까 각 A를 각을 2등분 시킨대. 이렇게 똑같은 각으로 쪼개내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을 D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D의 좌표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거든.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1차적인 건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 그림에 익숙해져야 된다. 각의 이등분이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달문에서 배워.
그래서 기억하면 이쪽에서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이거와 이거의 비율과 일치한다. 구성질이 바로 중2의 복습 내용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없어? A와 B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를 시켜서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빼서 제곱하면 9가 돼서 이 길이는 간단하게 5가 나오지. 여기서 얘의 거리도 구하면 A하고 C니까 얘하고 얘의 거리 구하면 빼서 제곱하면 몇이니? 36. 빼서 제곱하면 64. 몇 나오지? 10 나오지. 그럼 결국 이게 몇 대 몇인 거야? 5대 10. 1대 2가 되는 거니까 얘도 1대 2가 되는 거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 이 B가 뭐였지? 마이너스 1,2였고 이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고 걔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무엇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분점이기 때문에 1과 2를 더해서 3분의 1과 2를 더해서 y도 3분의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x좌표는 x끼리 먼저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할 거야. 마 3, 마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y끼리 마 3, 뿔 4 더하면 1 될 거야. 그래서 얘가 D좌표의 x, 얘가 D좌표의 y가 되는 거니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 마이너스 3분의 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됐지? fx가 무엇이요? x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a고 곡선 fx에서 원점에 대칭 이동한 후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그런 새로운 곡선과 이거 두 개가 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그럼 이것들은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좋아. 얘가 fx인데 문제를 읽어보니 첫 번째 얘를 무엇 하자라고 했냐 하면 원점 대칭하자 그랬어. 원점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줄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얘는 그대로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x 넣어주면 플러스 2x가 된다. 여기까지가 원점 대칭이야.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부담스러우면 모두 양변을 마이너스 처리를 하자.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원점 대칭이지. 다시 이것을 무엇 할 거냐 하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할 거래. 그 y축으로 4만큼이면 y 자리에 y 빼기 4를 넣어주고 x축으로 2만큼이면 모든 x자리에 x 빼기 2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x자리니까 괄호 치고 넣자. 괄호 치고 x 빼기 2를 넣자. 요게 핵심이지. 그래서 요걸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제곱 정리하고 있어. 뿅 하니까 4x 마이너스 2x니까 더하기 2x 그리고 여기서 4 마사 뿔 4 없어지고 얘 넘어오면 4 빼기 a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얘를 fx고 얘가 fx고 얘가 gx다라고 얘기했고 문제가 이 두 개가 무엇한데? 접한대. 접한다는 건 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얘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들의 교점을 찾아놨을 거야. 교점. 교점은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을 구하는 식이지. 그래서 멀리 있지만 그냥 같다라고 놓고 한 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서 정리하면 2x 제곱되고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 4 빼기 a가 넘어가 정리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는 0 이렇게 나오지. 얘가 두 포물선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두 포물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것의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중근이야. 판별식을 하니까 4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8 빼기 4a가 몇이 나온다? 이게 0이 나온다. 그럼 a는 몇 나온다? 3 나온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에 a와 요거 이것을 했더니 이것과 b의 여집합을 했더니 이게 뭐야? 공집합이야. 야, 길어. 긴데 찬찬히 해볼게. 요 밑줄 친 것만 봐봐. 여기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합집합이야. 이런 것들은 똑같은 거를 밑줄 쳐볼게. 여기 A 합집합이 들었네. 여기 A 합집합 들었지.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듯이 앞으로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자. 괄호 열어. 그럼 여기서 이게 나갔으니까 누구 남아? B 남지. 여기서 이거 나갔으니까 누구 남아? B 여집합 남지. 그게 요것으로 연결됐다. 사실 이렇게 분배했던 것들에 대한 역으로 연산한 그 결과치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요거 보니까 B하고 B가 아닌 애의 교집합은 뭐지? 없어. A와 공집합은 포함관계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합집합은 흡수법칙에 의해서 큰 거를 써줘야 되니까 이게 달랑 A가 되죠. 이만큼이 A가 된다는 얘기니 결과는 이제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한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교집합, 여집합을 또 뭘로 바꿀 수 있니?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특징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결국 A가 여기 있으면 B가 이렇게 된 모양을 얘기해주고 있다.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겠지. 얘에서 B가 다 갖고 나갔을 테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설명하는 보기에 있는 것은 2번밖에 없죠. 포함관계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U가 뭐지, U가? 1부터 20까지 1, 2 해서 20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8의 양의 합수 1, 2, 4, 8이 되고, 조건 지수를 원소분할로 바꿔야 된다. 8의 양의 배수는 8, 16, 24, 아니죠. 미안해, 여기까지죠. 왜 그럴까? 전체를 분할 수 없으니까. 자, 이거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제 기억을 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부한 사람으로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맞거든. 이렇게 그렸어. 얘와 얘의 교집합이 누구야? 8이네. 써. 여긴 누구 남았어? 이제 1과 2와 4가 남고, 여기는 16이 남고,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제한 20개 중에서 그 5개를 제한 건 모두 여기 밖에 있는 거지. 많으니까 안 쓰도록 할게. 1번.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내면 우리가 색칠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의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1, 2, 4, 3개가 된다. 틀렸지. 니은을 보니까 N, A, 여, 교, B의 여집합을 구하라 했는데 얘는 N. 이 안에 있는 얘를 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A 합 B의 전체 여라고 쓸 수 있지. 무슨 법칙이지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똑똑하네요. 그럼 A와 B의 합집합은 어디냐 하면 이게 A와 B의 합집합이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물어봤으니 아까 밖에는 예고. 그 개수가 몇 개냐고 했으니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제외한 나머지니 15개가 된다. 니은은 참. 그리고 디귿을 보니까 A와 X의 합집합이 A다. 흡수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의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흡수법칙. 그 다음 B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라는 것은 뭐지? 아, B와 X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지. 즉 우리가 구해야 될 이 X라는 집합은 A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얘와는 B와는 교집합이 없으니 이거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를 제껴주는 거야? 얘네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8이 들어있지 않은 거에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와 똑같겠지. 그 원소가 몇 개야? 3개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을 해서 8개의 집합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F, X, 0. 요거의 그래프가 요 직선이래. 요 직선이 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저 모양을 갖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건 마이너스 y 더하기 1 x는 0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한 번에 하지 말고 순서를 지키면서 할 테니까 잘 보자. 첫 번째, 얘가 이거 되려면 먼저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먼저 y, x는 0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제 이 모양에서 요런 얘기를 한번 때가 잘 봐봐. x와 y가 자리가 바뀌었어. 그래도 x는 x고 y는 y인 거야. 자리가 바뀌었다고 이 자리가 x가 됐으니까 얘가 이제부터 x고 얘가 y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얘는 계속 y인 거야. 생긴 그대로 사는 거지. 얘는 x인 거다. 그 얘에서 요 모양에서 얘가 되려면 요걸 잘 따라와야 돼. 마이너스를 빼내고 y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고 x 그대로 써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1에서 1번으로 넘어온 건 무슨 얘기냐 하면 y 자리에 y 빼기 1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미안해. 하나를 안 해줬군요. 두 번째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마이너스 y가 된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어차피 이 자리에 있어서 x가 아니고 y, 생긴 대로 y는 y인 거니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지. 이건 어떻게 바뀐 거냐면 1번에서 2번이 y 자리에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x축 대칭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여기에서 1로 넘어온 얘는 뭐야? x와 y가 바뀌었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완결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형을 그리면 f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빼내고 괄호 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뭐냐 하면 y 자리에 y-1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은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쪽에 라인을 지키면서 이제 그림만 그리면 끝이기 때문에 잘 보면 어떻게 그리랬어? 요 도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y는 x에 대해 대칭하자.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하면 그림이 마이너스 2가 1로 가고 1이 1로 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1번 그림을 그린 거고,
그것을 다시 x축 대칭하라 했으니 이 도형을 x축에 대칭하면 이거에 대칭해서 이렇게 오겠지. 이게 이럴 테니까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2번의 그림을 그린 거고, 그것을 이제 y축을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키라 했으니 얘가 y축을 1만큼 올라가서 여기를 지나게 하는 평행한 요 선을 그으면 요 노란색 선이 우리의 원했던 이것의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보기에 1번에 있겠지. x 더하기 4 제곱 y-3의 제곱이 몇? 2. 야, 멍 때리면 안 돼. 중요해. 이거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해서, 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뭐 P가 있고 여기에 뭐 Q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본 거지. 그런데 이 P를 Y축에 대칭 이동했고 이 Q는 Y는 X에 대칭 이동했어. 그랬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건 것 같아. 마이너스 4,3이다라는 중심을 찍어 반지름이 루트인 걸 그리면 대충 원은 이렇게 그려져. 이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은 Y축에 대칭 이동할 거래요. 그럼 먼저 이 원을 Y축에 대칭 이동해서 하나를 그려낼게요. 이렇게. 그럼 만약 요 점에 아까 요 점이 있었다. 그럼 Y축 대칭이면 이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한 점이 있었는데 걔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걸 먼저 그리자. 그럼 얘 이렇게 그리고 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면 얘가 마석, 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였으니 그 아이를 Y축에 대칭 이동한 것은 중심의 X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4,3이 되고 반지름 안 바뀌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중심의 X자리와 Y가 모두 바뀌어서 3,-4가 되고 반지름 바뀌지 않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 지금 여기에 어느 거든지 간에 움직이는 거를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위에 찍혔던 점을 모두 여기다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 두 개만 바라보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때 그 두 개의 길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두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 가장 길어지는 게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다. 그러면 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서 좀 더 연장해서 원과 만나게 그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됐을 때가 가장 길어진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것은 어렵지 않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일 테니 루트를 시켜서 빼서 제곱 1, 빼서 제곱 49. 루트 50이니까 몇이냐? 5루트 2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5루트 2이고 얘 더해야 되고 얘 더해야 되니까 얘 루트 2였잖아. 반지름. 얘 루트 2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5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답은 7루트 2가 가장 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야, 이렇게 지금 각이 60도인 부채꼴이 있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래. 그 다음 요 위에 한 점을 잡으래. 어떤 점이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이 위에 있는 점을 잡으래. 잡아서 여기에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다시 일로 오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길이에 요 세 개, 즉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값의 최소값을 요구했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칭된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칭되게 이 원을 하나만 더 그릴게. 부채꼴을 이쪽에다 이렇게. 이쪽도 부딪혔으니까 이쪽에도 부채꼴 하나 더 그릴게. 그러면 똑같은 거 60도를 그렸으니까 이거는 180도가 되는 반원이 그려질 것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 얘가 조건이 그다지 없어요. 요 조건이 없고 그냥 이 호 위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를 아무데나 잡았을 때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릴게. 이렇게 연결해서 얘를 여기다 이쪽 부채꼴에 대칭하면 요만큼 오겠지. 요만큼.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얘도 요만큼을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같아지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놓고 여기도 두 개를 같은 거를 내가 x라고 놓는다면 결국 아까처럼 여기서 이 동그라미 덕에 x가 몇 도였어? 60도였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의 길이가 같겠지.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의 길이가 같겠지. 여기에서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대신에 이거를 넣고 얘 대신에 이걸 넣으면 얘 더하기 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 말고 쭉 갔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쭉 갔을 때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그 이제 이 삼각형이 보이겠느냐라는 거거든. 그 삼각형을 그려낼게 옆에다. 이게 몇 도인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아까 몇 도였어? 60. 근데 동그라미가 두 개, x 두 개가 있는 얘는 몇 도겠으면? 무조건 120. 그리고 얘는 뭐지? 반지름. 2루트 3. 얘도 반지름 2루트 3일 때 우리는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고. 밑에다가 수직으로 꽂아버리면 얘도 이등분되고. 각이 120에 가니까 여기 60이 되지. 그럼 요만큼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삼각비를 이용해서. 여기가 60도니 여기가 30도가 되고 이거에 특수비가 있지. 1, 루트 3, 2가 있잖아. 그래서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우린 2일 때 그 길이가 몇이었다? 2 루트 3이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일 땐 그 길이가 몇일까?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럼 내항을 이렇게 곱하면 2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6이 돼서 x는 3이 나오지. 그럼 이 3이 몇 개 있는 거야 우리에게? 2개 있는 거니까 최소의 길이는 몇이 된다? 6이 된다. 논수령 2번. 야, p가 1,6이 있고 x 빼기 3의 제곱과 y 빼기 2의 제곱이 2 밖의 점이고 이건 원이야. 즉 원이 있는데 밖의 점이 있는데 이 접선 두 개를 그렸대. 그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지만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그 두 접선 얘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했을 때 L1과 L2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 이 문제는 복잡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복잡하고 덜 복잡하고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덜 복잡한 걸 당연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얘는 기울기로 설정해서 하는 게 제일 간편한 거야.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일단 요거지. 1,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자. 기울기가 m이고 1,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버리면 그것을 우린 y는 기울기가 m이고 1,6을 지나는 걸 이렇게 표현했지. x 빼기 1 더하기 6 이렇게 설정한다. 이거 배워야 되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하면 얘가 무엇한다? 접한다. 그럼 이걸 넣어서 판별수 때리는 무식한 방법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잡는 거지. 중심이 몇이야? 3,2고 반지름도 우리 알고 있지. 반지름도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루트 2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거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6은 0 이렇게 놓고 이 직선과 3,2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무엇이 됐을 때 반지름이 됐을 때 접한다라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보는 거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해서 m과 얘 곱하고 마이너스 1과 2 곱하고 얘 그냥 써주고 정리하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에 2m 더하기 4가 나온다. 요게 바로 무엇이다? 반지름 루트 2와 같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리한 위로가 정리할게. 이 이쪽에다 곱해버리면 왼쪽에 뭐가 되고 절대값 2m 더하기 4만 남고 곱하면 2m제곱 더하기 2 나오지. 절대값과 루트를 한 방에 없애는 연산은 어떤 게 제일 좋아?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하면 완전 제곱처럼 4m제곱 16m 16되고 얘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지잖아. 이렇게 정리할게. 그럼 2m제곱을 2로 나누면 m제곱 16 2로 나누면 8m 14를 나누면 7은 0 이렇게 나오지. 왜 2차가 나오는 줄 알아? 두 개가 나올 테니까 직선이. 그래서 m은 기울기였잖아. m을 구하면 7분의 1 더하기 됐니? 따라서 m이 누구 나와? 마7과 여기다 마이너스 7을 넣어서 정리한 거 하나와 또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정리한 거 하나 즉 두 개의 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 다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복잡한 원과 이 접선을 직접 구할 때는 어떤 거 설정이 제일 좋다? 기울기 설정으로 문제 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거의 암기하듯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 논수령 몇 번? 3번이 맞지. U가 뭐야, U가? 전체가. 1, 2부터 어디까지? 15까지고. 그 다음 NA 몇 개? MB 몇 개? 모두 7개씩이고, 원소가. 나를 보니까 여기 나왔지. 나를 읽어보니까 A의 임의에 서류한 두 원소의 합은 7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어. 요 얘기를 잘 들어봐봐. 우리가 A를 설정할 건데 집합을. 원소가 몇 개 있다 그랬어?
7개 있다 그랬어. 그럼 이 15개 있는 전체의 U에서 7개를 쓸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뭐 6이 있고 7이 이렇게 7개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 이 안에서 임의로 2개를 골랐더니 얘하고 얘를 골라서 더했더니 몇이야? 7. 7의 배수가 아니라는 데 7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 이런 건 A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제 벌써 끔찍한 거잖아. 아니 7개를 선정하는 것 중에 더해서 어느 2개를 더해도 7이 안 되는 게 나옵니까? 라고 했는데 나오니까 문제를 내지 않았겠어? 항상 약수와 배수의 문제에서 합이 어떤 거에 배수라게 나오면 각각의 얘네들을 7의 배수의 관점에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로 얘네들의 케이스를 나눠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가 0인 게 있겠지. 나머지가 1인 게 있겠고 2인 게 있겠고 3, 4, 5, 6인 게 있겠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인 건 없죠. 그러면 우리 1부터 15 중에 나머지가 0인 애들만 모아놓으면 누구니? 7, 14가 있고 그 다음 15에서 나머지가 1인 건 1, 8, 15가 있지. 나머지가 2인 건 2, 9 있지. 나머지가 3인 건 3, 나머지로 나눠내고 있어. 4, 11, 5, 12, 그 다음 6, 13 이렇게 하면 15개가 모두 여기 들어와 있지. 근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가 요걸 이해해야 돼. 나머지가 1인 아이들과 나머지가 6인 아이들 중에서 하나 얘하고 얘를 더하면 7의 배수가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1과 나머지가 6인 걸 더하면 7이 되지 않니? 그것만으로 7의 배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들은 더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는 얘네들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8과 이 13이 같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왜? 2개를 골라내면 벌써 8과 13은 21, 7의 배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굴 골라야 된다? 얘네들과 얘네들 관계에선 뭘 확인해야 돼 지금? 맨 밑을 봐봐. 이게 나왔지. S, A, S, B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SA는 집합 A의 원소의 합이야. 문제 정해줬어. 얘는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얘기해. 얘 최대값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 게 최대값이 돼야 돼. 뒤에 게 최소값이 돼야 되고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뺐을 때 우리는 수학적으로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반대로 둘 다 모르는데 둘 다 움직이는 값인데 뺀 것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는 얘네하고 얘네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 근데 큰 값을 써야 되니까 이 중에서 누가 지금 대장이 있니? 여기에 15가 대장이지. 15가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내가 갈 거야 라고 외치면 얘네들이 이제 깨갱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지. 최대값에선. 그럼 일단 15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얘들아 잠시 보류. 알았나?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2하고 5 나머지가 2인 아이들과 나머지 5인 아이들을 더하면 나머지가 7이 돼서 나머지가 0 돼서 7의 배수가 되겠지. 예를 들어 9와 5를 더하면 14니까.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거를 써야 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 얘하고 얘를. 이 중에 대장이 누구 있어? 12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12가 일단 들어가겠지. 얘도 일단 보류. 5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렇게는 더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 같은 관계가 또 여기 있네. 3과 4에 있네. 여기서 대장이 누구야? 11. 얘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30이 무조건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제 우리는 확실한 거 누구? 3개와 안 된 애들을 다 지어낸 거지. 맞냐? 그리고 이제 봐봐.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은 나머지가 0인 애들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럼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해? 14를 사용하고 얘를 못 사용하지. 그래서 여기 14가 일단 들어오고. 그럼 몇 개 남았어? 4개니까 3개를 더 쓸 수 있지. 그 남은 아이들 중에 이 중에서 큰 거 3개를 고르면 되니까 누구야? 8, 4, 5가 되겠지. 여기가 8, 4, 5가 돼. 이게 바로 집합 A가 된다는 얘기야. 같은 방법으로 이제 B를 해야 되겠지, B. 근데 B는 역시 몇 개의 원소고, 8개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7개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8의 배수가 어느 2개를 골라도 8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맞니? 그리고 B의 원소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되니까 제일 작은 거 7개를 뽑아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좀 복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 얘를 먼저 뭐 해야 되겠어? 1부터 15까지를. 8의 배수의 관점에서 나머지를 나눠야 되겠지. 0인 거, 1인 거, 7까지로 써야 되겠지. 8이니까. 8의 배수 여긴 누구 있어? 8. 하나 있네. 나머지가 1인 건 1과 9 있네. 맞냐? 나머지가 2인 건 2와 10, 3인 건 3과 11, 4, 12, 8의 배수 나머지 애들 쓰고 있는 거다. 5의 배수, 나머지가 5인 건 5와 13, 6과 14, 7과 15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마찬가지로 어느 2개를 선정해도 8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 얘하고
얘는 동시에 사용될 수 없지. 두 개를 더하면 이미 8의 배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1과 9, 7과 15 중에 우린 최소값이에요. 이번엔 반대 상황. 그럼 작은 게 대장이지. 어떤 게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돼. 1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탈락이지. 값을 크게 할 테니. 9는 보류. 됐지? 또 2와 6 중에 작은 거 누구? 2가 들어가야 되겠지. 얘는 탈락. 2 들어오고. 3과 5를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여기와 여기에 누가 3이 선정, 5, 13은 탈락. 그 4는 어떻게 돼? 4는 4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되니? 4 두 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몇이 돼? 16 안 되지. 4는 왜? 4하고 4 하면 8이 될 테니까. 그 여기에서 누굴 넣어야 돼? 4가 들어가야 되겠지. 12 탈락. 그 8은 혼자 들어올 수 있지. 에? 8은 0 나머지 0 상관없어. 8이 들어올 수 있고. 몇 개까지 나온 거야 이제? 1, 2, 3, 4, 8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두 개만 더 고르면 되는데 아직 선정될 수 있는 아까 예비 후보들이 여기 얘 요거였지. 이 중에서 작은 거 두 개를 더 고르면 9하고 10이겠죠. 그래서 요 원소를 모두 더한 걸 SB라고 했는데 얘를 싹 더하면 그 값이 3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69에 37을 뺀 것이 묻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큰 값일 테니 정답은 32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 알겠어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과 연습이 되어 있다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용인 기흥구에 있는 학교의 25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